드디어 외롭기만 했던 여리에게 마음 놓고 의지할 수 있는 동반자가 생겼네요. 지난번처럼 엘리베이터에서 갑자기 지환이 나타나 또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닌가 걱정했는데요. 다행히 이번에는 그런 불길한 일이 벌어지지는 않았고 천마 커플의 달달한 키스신으로 마무리되면서 저도 모르게 흐뭇하게 웃게 되더라고요. 무엇보다 마강욱을 만나기 전까지 여리는 누군가에게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내주는 것조차 어려운 사람이었잖아요. 자신에게 가까이 오는 사람은 귀신을 보게 되고 결국 자신 때문에 고통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스스로 사람들과 거리를 두며 살아왔으니까요. 그런 여리가 이제는 자신을 내보이며 평범한 연애를 꿈꾸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그 변화를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마강웅이죠. 그런데 두 사람의 로맨스가 깊어지는 것과 동시에 12년 전 유드 사고의 전말 역시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마강욱의 심장 기증자가 강지연이었다는 사실까지 밝혀졌는데요. 12년 전 그날 요트 위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과거 여리와 지환 그리고 민환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지환과 민환은 모두 여리를 좋아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민환에게 여리는 단순히 오래된 친구 이상의 존재였을 것 같아요. 학창시절 민환은 자신이 친아들이 아니라 대려와 키운 아이라는 이야기를 나누는 걸 우연히 듣게 되죠. 그 순간 너무 큰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서 있는데요. 그때 뒤에서 다가온 여리가 아무 말 없이 민환의 길을 막아줍니다. 여리는 민환의 출생 비밀을 알게 된 뒤에도 그를 불쌍하게 바라보거나 평소와 다르게 대하지 않았는데요. 민환에게 여리는 자신이 가장 초라하게 흔들리던 순간에 아무것도 묻지 않고 옆에 있어준 친구였던 거죠. 아마 그때부터 여리를 향한 민환의 마음이 더 깊어졌던 것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요트 여행을 앞두고 민환은 여리에게 고백하기 위해 반지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지환 역시 여리에게 줄 선물로 반지를 준비한 거죠. 지환은 민환에게 여리에게 반지를 주는 건 너무 오버하는 것 같냐고 묻는데요. 민환은 은근히 지환을 말리듯 그렇지 않겠냐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지환은 그럼 귀걸이나 목걸이는 어떠냐고 묻고 민환은 차라리 그게 낫겠다고 말하죠. 요트 여행 당일 지환은 여리와 함께할 생각에 마음이 들떠 있었는데요. 지환의 목에 평소 하고 다니던 목걸이가 없자 송희원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직접 목걸이를 채워주죠. 이 목걸이는 지환을 지켜주는 일종의 부적과도 같은 물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송희연은 지환이 목걸이를 하지 않으면 외출조차 못하게 할 정도로 신경을 썼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걱정을 늘어놓는 송희연을 보며 민아는 자신이 지환을 잘 챙기겠다며 안심시키죠. 바로 이 목걸이가 12년 전 사고의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유튜브에서 여리가 지환에게 그런 걸 한다고 귀신이 얼씬도 못한다는 게 말이 되냐 말하는데요. 이걸 보면 여리가 지환이 하고 있던 특이한 목걸이를 보고 관심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한번 해보겠다고 했을 수도 있고요. 지환은 처음에는 어머니가 반드시 하고 있으라고 했다며 목걸이를 빼지 않으려 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결국 지환이 자신의 목걸이를 여리에게 걸어주는데요. 지환은 원래 여리에게 반지를 선물하고 싶어 했지만 미난의 말을 듣고 포기했죠. 그래서 대신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목걸이를 여리에게 건넨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혹시 죽을 일이 있다면 넌 살아, 내가 대신 죽을게 라고 말하는데요. 이후 여리는 가판에 혼자 남아있고 지환과 미나는 요트 안쪽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얼마 뒤 미난이 화가 난 듯 가판으로 올라오고 지환이 뒤따라 나와 미난을 말리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때 지환의 목에는 이미 목걸이가 없습니다. 만약 지환이 여리에게 목걸이를 건넨 뒤라면 미나는 그 사실을 알고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했을 수도 있겠죠. 특히 송희연이 그 목걸이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미난 역시 잘 알고 있었을 텐데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사고가 벌어집니다. 요트가 크게 흔들리면서 가판에 있던 여리가 그대로 바다에 빠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지연과 미난 모두 여리를 구하기 위해 바다로 뛰어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깜깜한 바닷속에서 세 사람이 서로의 위치를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웠을 텐데요. 여기서 목걸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원작 영화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목걸이가 사고 당시 인물의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장치로 사용됐었죠. 드라마에서도 그 설정을 어느 정도 가져왔다면 여리가 하고 있던 목걸이가 빛나거나 다른 방식으로 위치를 알려주면서 여리가 먼저 발견됐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여리는 가까스로 구조됐지만 문제는 지환이었겠죠. 여리를 먼저 구하는 동안 지환의 골든타임을 놓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지환은 회복되지 못한 채 심장을 기증하게 됐고 그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이 바로 강욱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민환의 인물 소개를 보면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설령 혈육이나 사랑하는 사람이라 해도 상대의 허를 찔러
찔러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인물로 소개됐는데요. 그래서 지환의 사고 역시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현재까지 민환이 사고를 일으켰다거나 의도적으로 지환을 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리에 대한 민환의 감정, 그리고 민환이 뭔가 감추고 있는 듯한 행동을 보면 그날 무슨 선택을 했는지가 중요한 반전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어쩌면 여리를 먼저 구한 뒤 지환을 구해야 하는 순간에 잠깐 망설였을 수도 있고요. 더 극단적으로 사고 자체에 민환이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줬을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아직 어디까지나 예상인데요. 오히려 진실은 전혀 다른 방향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현재 지환의 목걸이를 민환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사고 당시 여리가 지환의 목걸이를 하고 있었다면 민환은 여리를 구조한 뒤 그 목걸이를 직접 풀어 가져갔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송희연에게 진실을 숨기기 위해서였을 수 있는데요. 목걸이를 절대 빼지 말라고 했던 아들이 사고 당시 목걸이를 하고 있지 않았고 그 목걸이를 여리가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송희연이 알게 된다면 당연히 사고 직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캐물을 수밖에 없겠죠. 잘못하면 여리를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환 역시 왜 지안이 목걸이를 벗도록 뒀냐는 질책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요. 그래서 사고 현장의 진실을 숨기기 위해 민환이 목걸이를 가져간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 목걸이는 앞으로 12년 전 사고의 진실을 밝혀낼 중요한 물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목걸이에 대한 비밀은 민환이 두 사람을 갈라놓으려 할 때 마지막 카드가 될 수도 있겠죠. 특히 송혜원이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여리와 강욱의 약혼 관련 기사를 보는 장면까지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송혜원이 직접 한국에 들어온 이후 두 사람의 관계를 반대하고 나설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팽묘순에게 먼저 반대 의사를 전달할 수도 있고 아예 여리를 직접 찾아올 수도 있겠죠. 결국 12년 전 요트 사고는 끝난 과거가 아니라 이제부터 천여리와 마강욱의 관계를 흔들 가장 큰 폭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음화 예고를 보면 두 사람은 일단 무사히 약혼식을 올리는 것 같죠.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그리 길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트 디렉터 시오의 시신유기 현장으로 향하던 여리를 끝까지 미행했던 천아리가 결국 촬영한 영상을 옥게이에게 보여주는데요. 옥게이와 천동주는 이 영상을 이용해 여리를 레이나 호텔 대표이사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합니다. 임원들과 주요 주주들을 직접 만나면서 일반인이 귀신을 본다고 하면 개인적인 문제로 끝날 수 있지만 레이나 호텔을 대표하는 사람이 귀신을 본다면 회사의 신뢰도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며 여론을 만들려는 것 같죠. 그동안 기다려온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셈인데요. 하지만 여리 역시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사람은 아니죠.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기 전에 무언가 확실한 반전 카드를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데요. 그리고 강욱도 여리를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서는 것으로 보이죠. 예고에서 여리가 받은 초대장을 보면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호텔 관련 비즈니스 행사인데요. 내용상 호텔 투자 관계자와 기업들이 모여 투자 유치와 사업 제휴, 그리고 네트워크를 만드는 자리로 보입니다. 여리는 실질적인 성과를 통해 자신이 귀신을 본다는 사실을 둘러싼 여론을 잠재우려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호텔 관련 비즈니스 행사에서 대규모 투자 유치를 성사시키거나 해외 호텔 그룹과 새로운 사업 제휴를 끌어내면서 판을 뒤집으려는 것 아닐까 싶어요. 특히 여리에게 시에나홀은 단순한 호텔 시설이 아니라 부모님의 추억이 남아있는 소중한 공간이죠. 옥게이가 호텔을 차지하면 시에나 호텔부터 허물고 갤러리를 만들 게 뻔한 만큼 이번 싸움은 단순히 대표이사 자리를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 여리에게는 부모님의 흔적과 레이나 호텔 자체를 지키는 싸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강민환이 이 절호의 기회를 가만히 보고만 있을 리 없겠죠. 공항에 함께 간 강욱은 그곳에서 민환을 발견하고 자신도 싱가포르에 함께 가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여리와 민환 둘만 보내기에는 아무래도 영 마음이 놓이지 않겠죠. 무엇보다 민환이 무모하지만 다른 방법을 해볼까 해라고 말하는 걸 보면 자신의 재력과 인맥을 이용해 여리가 결국 자신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려는 것 같아요. 싱가포르 투자건에 일부러 문제가 생기게 한 뒤 마지막 순간 자신이 해결사처럼 나설 수도 있고 여리에게 필요한 투자자나 파트너를 민환이 먼저 움직여 막아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검사도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검사인 만큼 한 건 제대로 해낼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그리고 여리에게도 아직 카드가 남아 있습니다. 여리는 이미 청 갤러리와 레이나 호텔 내부에서 벌어진 수상한 자금 흐름과 비리를 계속 추적하고 있죠. 특히 옥게이 쪽의 비자금 문제까지 파악하고 있는 만큼 오히려 여리가 마지막 순간 숨겨두었던 자료를 공개하면서 자신의 해임안을 뒤집고 옥게이를 한 번에 나락으로 보내는 역전극이 펼쳐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